안녕하십니까. 통증의사 이관우 안 아프자 7분 이야기. 오늘은 38번째 강의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이 36번째 이렇게 했는데 누가 말씀하시기라 중간에 한 강의가 카운팅이 안 됐다고 그래서 38강입니다. 사실은. 아이고, 하다 보니 강의를 많이 했네요. 네, 오늘은 조금 재밌는 제목을 했는데 웬관이 어떤 환자분들께서 이 질문이 많아요. 병원에 아파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전문의들이 통증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오늘 예를 든 건 정형외과 전문의와 마취통증의학과 통증 진료의 차이점이 뭔가 하였는데 사실은 정형외과는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고 그 외에 뭐 신경외과나 신경과나 재활의학과나 뭐 다른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런 전문의 선생님들도 다 통증 치료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진료 과목 보면 뭐 통증 치료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러면 마취 통증의학과는 뭐고 이런 다른 전문 과목들의 통증 진료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게 궁금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주 기본적인만 말씀드릴게요. 그것만 아시면 뭐 대체로 가능해요. 첫째는 이렇게 이제 우리 의학에 있어서 그 인류 역사의 전체 의학입니다. 의학에 있어서 이런 세부 전문 과목들이 나타나게 된 역사가 1960년대 이후에요. 60년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한 1980년대 이후에 아주 세부 과목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여러 전문 과목들이 있는데 이 역사가 길게 된 게 아니에요. 최근에 현대의학에서 급속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거 너무 많이 늘어서 혼란이 오게 된 상태예요. 오히려 근데 진료할 때, 그 대학 종합병원에서 진료할 때 이 의사들마저도 이 환자분을 어느 과목에서 맡아서 치료해야 되겠는가 좀 혼란이 온 상태예요. 웬관이 그 전 같으면 한 의사가 진료를 다 할 수술도 하고 뭐 약도 쓰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세부 과목 나눠져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갑상선 치료를 해야겠다 할 때 수술해야 할 때 갑상선 호르몬을 치료하는 내과가 전문의가 있고 또 갑상선 수술을 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외과에서 갑상선 수술을 하게 돼요. 뭐 이비인후과에서 다 하지만 그런데 이 수술하고 약 치료가 같이 할 수 없고 전문 과목이 다르니까 이 환자분들이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뭐 작은 예인데 이런 점이 있어서 의사들도 혼돈이 돼서 지금 환자분들 고생을 많이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약간 지금 다시 좀 재조정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전문 과목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너무 많이 나누어져서 이제는 통합이 좀 필요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런 통합 진료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데가 많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다학제라고 그러죠. 이 다른 전문 과목끼리 이게 비슷한 유사한 과목끼리 합쳐져서 같이 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두 번째, 이 통증 진료에 대해서 국한할 때에 그러면 왜 정형외과, 뭐 신경외과 이런 외과 의사들 통증 진료하는 것하고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통증 전문의 소위 말하는 이런 의사들하고 진료 차이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전문 과목에 뭐 다른 모든 과목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모든 의사들은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라 하는 것이 통증이라는 증상을 동반하니까 그래요. 대체로. 그래서 병을 치료하면 통증도 치료되죠. 그러니까 모든 의사가 통증을 다 알고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전문 과목마다 차이가 뭐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려면 그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돼요. 각 전문 과목마다 이 전문 과목이 나누어지게 된 이유, 이 전문 과목이
아주 핵심적으로 그 전문 과목을 배우고 진료를 하는 목적, 기술, 방법, 결과 이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교과서를 보면 딱 압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마취 통증의학과 교과서 한번 보시면 그게 뭐가 나와 있는가 하고 정형외과 교과서가 있습니다. 뭐 아주 핵심적인 교과서는 한두 권이에요. 그걸 보면 이 과목이 무엇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일반인 분들께서 그걸 읽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과 이런 과목이 붙은 과목 있잖아요. 외과 하는 것은 수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치료의 아주 그냥 핵심이 수술입니다. 그분들은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는 의학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하는 과정, 수술 내용, 수술 결과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들이 배우는 것도 수술이 위주입니다. 그리고 내과 계통 이런 쪽은 약물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마취 통증은 뭔고 하니 이건 통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경 치료건 뭐 무슨 주사 치료건 약물 치료건 모든 것이 통증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수술이나 뭐 통증이나 이게 대부분의 질병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이게, 구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조금 혼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전문 과목들은 다 전문 과목이 생긴 이유가 있고 그분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로 진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게 좀 혼란이 오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전문 과목들이 제대로 이렇게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편에 속해요. 이제 대학병원급은 괜찮아요. 대학병원에는 그 전문 과목 그대로 지금 운영이 거의 되고 있을 겁니다. 뭐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주 그 약간 그 뭐랄까 현실적인데 더 민감해서 대학병원에도 과목을 활용하는 게 좀 다른 과도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대체로 중요한 대학에서는 그 전문 과목 그 순수성을 그대로 지켜서 전공의들을 양성하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는 그것을 보면은 이 전문 과목의 특징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원이나 이 일반 그 대학병원 아닌 종합병원급에서는 그 비빔밥처럼 되어 있습니다. 의학 그 진료도 약간 뭐 모든 게 그렇지 않고 특성이 아주 다르면 뭐 비벼지지 않죠. 그런데 이 통증이나 특히 이 통증 치료에 있어서 많이 섞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취 통증 전문의와 정형외과 전문의가 통증 치료하는 경우 다 같이 치료하고 같이 비슷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 이유입니다. 그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외국에 가서 보아서 뭐 이렇게 마취 통증의학과하고 정형외과가 진료를 비슷하게 하고 환자분들이 혼동한다. 그 전혀 그런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아마 이 전문 의사들이 자기 전문 과목을 그대로 살리면서 진료를 하고 이제 그걸 병원 유지를 하기에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그런 아주 순수하게 전문 과목대로 진료를 하면 병원 운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수가가 너무 쌉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뭐 큰 자랑이라고 말씀들 하고 계신데 사실은 큰 문제점이기도 해요. 의사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자기의 배운 대로 정말 환자분들 잘 진료하고 치료하기에 그런 시간과 병원 운영 직원들 경영하고 이렇게 하기에 의료 수가 너무 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병원 경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병원, 종합병원도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요즘에는 뭐 장례식장을 운영해서 거기서 수입을 얻어서 병원 운영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짜고간 그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 좋은 말이 그 속담이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싼 거를 좋아해. 비지떡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좀 세밀하게 좀 잘해서 국민들 그 환자분들이 그런 의료 혜택을 잘 받으시고 또 의학도 전문 과목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조금 깊이 생각을 해줘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예. 지금은 안 되고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면 그게 가능하겠죠. 의사들도 여유가 있고 자기 지식을 잘 활용해서 좋은 치료를 해드리고 하고 또 환자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조금 비용이 비싼 치료는 비싸게 비용을 내고 그렇게 진료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그 뭐 병원비가 부담이 많이 되는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특별히 그거를 잘 지원을 해줘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통증 마취 통증 개원을 해서 진료를 하면서 통증의학과에 이렇게 과목들이 많은데 그 전문의 과목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족하겠는데 그냥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모든 의사들은 통증 치료를 하실 자격이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문 과목이 조금 다르고 서로 협조를 하면서 잘 관리를 하면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정도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필요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안 아프자 7분 이야기의 38강 마취 통증 전문의와 정형외과 전문의와의 통증 치료에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자세한 것은 우리 모세통증의원에 한번 와보세요. 제가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